안녕하세요. 비센티브의 항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봉황이나 삼조고, 용들은 전설로 혹은 설화로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상 속의 조리들이 실제로 현재 살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낱낱이 밝혀보고자 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우주는 처음 창조주에 의하여 탄생된 이후로 지금까지 6주기를 거쳐오는 동안 많은 발전과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6주기 말에 탄생한 호모사피엔스라는 인류는 가장 먼저 탄생하기 시작한 어류와 조류의 에너지로부터 시작하여 감리와 주류의 에너지까지 이 네 종류의 유전 형질을 조합으로 탄생된 대우주의 최신형 최고급 모델입니다. 1894년 이재마 선생이 탄생시킨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사상의학도 조류의 에너지는 태양인, 주류의 에너지는 태음인, 감류의 에너지는 소양인, 어류의 에너지는 소음이라는 독특한 발상으로 의학을 재조명하였습니다. 허준 선생이 선조의 어명을 받들어 임진왜란을 겪어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1610년에 완성한 동의보감 이후로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의학사상을 새롭게 재정립하였습니다. 이제 대우주의 7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마지막 물밑 작업이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우리 민족이 항상 꿈꿔왔던 미륵불이 출세하시어 지상낙원의 용화세계라 불리는 자비원이 지구 행성에 펼쳐지기 전에 인류는 이 네 가지 유전 형제를 바탕으로 해서 12지파로 분류되어 역사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이 있지만 체질에 맞는 음식과 비슷한 성격으로 인하여 수명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100년도 못 살던 인생이 수천 년을 살아가게 되는 꿈같은 세상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펼쳐지게 될 예정입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태양은 달과 더불어 천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는 태양을 숭배하는 풍습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은 태양 숭배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는 황제를 상징하거나 최고 통치권을 상징함과 동시에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하늘과 항상 소통하던 영성의 시대에는 창조의 뜻을 지구의 행성에 처음으로 펼쳤던 천손 민족이었으며 단지파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난 이후로는 점차 잊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분백화나 전설로 혹은 설화로만 후세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봉황이나 불사조와 삼조고, 주작이나 용들은 천지롤로 대변도는 영원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망사상은 천황, 지황, 인황을 말하는데 이 황자도 봉황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인 에너지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에너지는 다시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사상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즉 천진을 말하며 우주의 삼일체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사상의 근원은 대우주의 일주기를 주관하신 세 분의 창조 근원입니다.
천황은 창조주를 뜻하며 대우주의 법칙과 진리를 상징하고 바람으로 나타납니다. 지황은 생명의 근본인 물을 뜻하고 땅을 상징하며 자연이고 만물의 어머니이며 생명의 근원으로서 자연의 순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인항은 인간을 상징하며 물질 문명과 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역사 드라마 주몽, 태왕사신기, 대조영 등 고려에 관한 사극을 보면 고구려의 국조로 삼조화가 등장하는데 이는 세 발 달린 까마귀로서 태양신을 의미하며 천지인의 사망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조선 8세 단군 우서한 제7년에 다리가 세 달린 까마귀 즉 삼조고가 동산에 날아 들어왔는데 그 날개의 길이가 무려 석자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윤구경 선생이 1927년에 지으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라는 너무나 유명한 동요가 있으며 김형원님의 시에 안경님이 곡을 붙이신 정이월 다가고 3월이라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또다시 봄이 온다네라는 그리운 강남의 노래가 일제시대 때부터 불려지다가 금지곡까지 되었던 사연이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여자애들이 고무줄을 놓으면서 부르던 제비에 대한 노래와 함께 우리 민족은 봉황과 삼조고 용으로 상징되는 새의 나라였습니다. 그 증거로 소떼 문화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까마귀는 새 중에 유일하게 늙은 부모를 섬기는 효심이 깊은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한 뒤 어버이께서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한다는 효심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인 반포지호가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사냥할 힘이 없어진 늙은 부모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까마귀는 효성이 직한 새이고 무리 내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나이든 까마귀를 공경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효사상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민족적 기신에 딱 맞는 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인족은 창조된 지 오래되어 영혼의 나이들이 많은 관계로 우주의 7차원에서 18차원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중요 관리자 그룹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인족들은 은하의 스타게이트들을 주관하고 우주의 대함선들을 이끌고 있으며 창조주의 통치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우주 함대들의 사령관들입니다. 그 첫 번째로 봉황은 동아시아의 신화나 전설의 마을이 나오는 상상의 동물이며 우리 조상들은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고 여기고 봉황은 신조로 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 봉황의 옳단 신선이 피리 부는 모습을 보고 봉황을 임금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청와대를 상징하는 문양이 봉황인 것은 오랜 한반도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봉황은 상상 속의 새가 아니라 18차원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창조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봉은 창조주의 남성성을 나타내고 황은 창조주의 여성성을 상징합니다. 대우주의 창조주께서 탑승하셔서 대우주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대한 우주 연방 함선이며 이 함선을 상징하는 심벌이 봉함입니다. 대우주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함선들을 총지휘 감독하는 함선으로서 창조군원의 대우주 통치를 뒷받침하는 특수 무장 조직입니다. 불순 세력의 진압과 전쟁 방어 및 공격, 그리고 교육, 의료, 치안 판사 업무 등 흐트러진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무력 진압 부대입니다. 군대에 비유하자면 수도 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의 물질 세계의 자면을 건설하기 위해 2018년 12월 20일에 지구 대기권의 차원관 공간으로 내려와 지금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함선입니다. 두 번째로 불사조는 피닉스라 불리며 고대 이집트의 신화에 나오는 상상 속의 신조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산다고 알려진 피닉스는 평소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태어난 지 500년이 될 즈음 향내나는 개수나무에서 아름답고도 애처로운 노래를 부르며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피닉스가 애처롭게 울면 다른 동물들은 그 울음소리의 아름다움과 애처로움에 압도되어 죽게 된답니다. 한편 장렬하는 태양빛이 둥지를 발화시키면 피닉스는 그 장작불에 몸을 던지게 되는데 이때 젊고 아름다운 피닉스가 재 속에서 다시 솟구쳐 오른다고 하여 불사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사조는 지역우주 창조주가 머물고 있는 17차원 함선으로 우주연합함선의 심벌 마크입니다. 서양 채널링 메시지에서는 피닉스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 우주인 네바던 우주를 운영하고 담당하고 있는 함선입니다. 네바던 우주의 창조주인 예수님이 총사령관이며 함장입니다. 현재 피닉스호의 연락선이 지구 대기권 안에 들어와 천상정부와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우주 소속인 비시 일꾼들은 크게 피닉스호 소속과 천상정부 소속이 있습니다. 우주연합의 군대인 피닉스호는 우리 군대로 보면 3군 사령부로 비유할 수 있으며 피닉스호의 주요 임무는 지역우주 수호와 봉사, 희생과 사랑, 교육, 치료, 종교, 정치, 경제 등과 관련된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시조의 원래 음은 가루다라고 하며 금시조, 묘시조 혹은 정행조라고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항공의 명칭이 금시조의 원래 발음인 가루다이고요. 남아시아 인도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는 새로서 가루라고 발음하는 것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금시조는 인도 신화에도 나오는 가공의 큰 새이기도 하며 날개가 금색이라 금시조라고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시조는 실제로 15차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며 항성연합 함선을 상징하는 심볼로서 존재하며 하나의 은하 내에 있는 태양들의 진화를 기획하고 주관하며 관리하는 함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삼조고는 동북아 역사의 시원 문명을 꽃피웠던 홍산문화 유적지 우화량에서는 채색된 상태의 삼조끼 문양의 유물이 출처되었다고 합니다. 삼조끼는 특히 배달시대의 삼신사상에 뿌리를 둔 정신이 문화 양식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유물입니다. 이를 계승한 고구려에 이르러서는 삼조고라는 독특한 문양이 역사 문화의 중심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삼조고는 이름 그대로 발이 3개인 전설의 까마귀입니다. 사람들은 태양의 안에 있는 흑점을 보고 삼조고가 태양 안에 산다고 믿었으며 삼조고를 태양 속에 사는 신령한 새 혹은 태양 그 자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삼조고의 다리가 3개인 것은 숫자 3이 태양을 상징하는 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고분벽화에는 물론이거니와 금관이나 왕궁의 대궐에 삼조고 형상의 와당을 덮어 하늘의 자손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그린 삼조고의 머리에는 중국이나 일본의 삼조고와는 달리
공장처럼 둥국에 말린 벼슬이 달려 있는데 이 벼슬은 국가 통치 조직에서 나란 일을 담당하는 직위나 직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벼슬길에 오르다라거나 벼슬아치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고조선의 삼수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민족 철학의 핵심은 3이라는 숫자입니다.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천지인 사망사상과 더불어 불교의 삼성각, 삼신할머니, 삼천리 강산, 삼천만 동포, 우리 몸의 정기신, 영혼백, 삼년상, 삼세번 등 3이라는 숫자를 성스럽고 신비로운 숫자로 인식하였습니다. 삼조고는 우리 민족과 관련된 새이며 단지파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13차원의 함선으로 하나의 은하 내에 있는 행성에 관한 진화 로드맵을 짜고 행성의 진화를 주관하는 우주 함선으로서 행성열화함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둠의 정부 인사들이 본령에 탑승하여 어둠의 정부 인사들을 지휘하는 함선이 있으며 멜기세덱 그룹과 데이날 그룹들을 지휘하는 함선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작입니다. 예로부터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으로 동서남북 사방 중에서 남쪽을 담당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봉황이나 주작이나 다 상상의 동물이라서 비슷하게 취급하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고려시대까지는 머리가 새 딸린 새를 주작이라고 하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나 주작은 우주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새이고 11차원의 대형급의 우주 함선들을 말하며 하나의 태양 속에 있는 행성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맡고 있는 우주 함선들을 말합니다. 행성 전체에 대한 모든 컨트롤 센터 역할을 맡고 있는 함선입니다. 하나의 우주 함선에서 여러 개의 행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함선으로 외계 행성에서 온 비세의 일꾼들이 본영이 타고 있는 함선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용에 대한 신화나 전설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현대에도 만화나 영화, 소설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흔히 전해져 내려오는 말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날 3000년 묵은 이무기가 용으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며 곤룡포, 용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이심 출세의 관문을 등용문이라고도 하며 출세를 하게 되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은 흔히 쓰였으나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용꿈을 꾸게 되면 아주 상서로운 꿈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일부 시골의 촌락사회에서는 특히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은 용신제, 용왕꽃 등을 지내면서 풍년을 기원하며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용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또한 용처럼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도 드뭅니다. 그러나 용은 실제 하는 동물이 아니라 상상적 동물로서 민족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나 기능이 조금씩 다르게 전해져 왔고 그래서 조각이나 그림 등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상상의 저 너머에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용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은 실제로 몸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늘의 일을 담당하는 에너지체들입니다. 하강하는 영혼들을 상징하는 심벌인 동시에 9차원의 중대형급의 우주 함선들을 말하며 주로 대기권 밖에서 활동을 합니다.
행성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과 행성의 사회관계망 시스템을 주관하고 있는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함선입니다. 용은 우주에서 아주 오래된 조인족 중에 한 종족이며 우리 인류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신성한 존재로서 우리 빛생에서는 용분들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에 누구에게나 용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진화한 영혼들의 몸에만 용분들이 있게 됩니다. 용분들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몸이 어떤 충격을 받거나 사고를 당할 때 그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분산시켜서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빗생에 들어오기 몇 년 전에 눈이 쌓인 내리막길에서 차우가 좌우로 조금만 잘못해도 창문을 열고 나올 수도 없는 험한 지형에서 미끄러지면서 산에다 받게 되었는데 차는 폐차를 시켰지만 몸에는 상처나 없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빗생에 와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용분들이 불의 사고나 충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의 목숨을 건져주신 용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군요. 이 자리를 빌어 그때 수고해주신 용분들께 늦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용분들이 인간의 몸에서 두 번째 역할은 장부의 사기와 탁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부정적 에너지를 정화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사기와 탁기가 많이 생성됩니다. 이 사기와 탁기가 몸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막힌 경락을 뚫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와 탁기가 원활하게 배출이 잘 되지 않게 되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혼인식이라는 나만의 에고를 억제하고 내면으로의 빛의 통로를 확보하여서 상의자나 하늘과의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에고가 적게 나타나고 의식각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빛의 일꾼들이 특수 능력을 발휘할 때에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몸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게 하며 특수 능력이나 권능이 잘 발현되도록 돕는 역할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독수리는 지구 대기권에서 가장 많이 목격되고 있는 미확인 배행 물체들인데요. 대부분이 이 독수리 심벌을 가지고 있는 7차원 독수리 연합을 상징하는 함대들입니다. 천상정부를 상징하는 함대로서 지구 행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한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의식과 감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중형급 함선입니다. 7차원의 에너지체들이 머물고 있으며 에너지체들을 행성으로 공급하거나 이동 또한 회수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성의 물리적 환경을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성에서 특수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함선도 있습니다. 또 행성에 특수한 에너지장을 설치하거나 이적과 기적을 위해 특수 에너지장의 설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함선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신화나 전설로 혹은 상성으로 존재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봉황은 18차원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창조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새이며 창조주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면서 우주 함선을 상징하는 심벌이 봉황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인족들은 은하의 스타게이트를 직접 주관하거나 우주의 자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되었고요. 우리 우주의 대함선을 이끌고 있는 창조주의 통치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우주 함대들의 사령관들이라는 것도 아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7차원에서 18차원까지 때로는 상징적인 심볼 마크로 때로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하늘의 에너지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생TV 항정이었습니다.